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국당에서 비정상의 극치, 좌익 판사를 포진시킨 결과라는 등의 비난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는 욕설을 하더니 이제는 막말이냐며 발끈합니다. 1년 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다고 했고 한국당은 사법부를 압박하지 말라 했습니다. 더 훈수 정치에서 사법부를 향한 뒤바뀐 여야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휴일이어서 건너뛸 뻔했던 더 훈수 정치를 오늘로 조정했습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좀 불편하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판문각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네. 스톡홀름에서 있었고 네. 북한의 주재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네. 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언젠가는 판문각과 우리 자유의 집에서 교차로 그런 네. 북미 실무 접촉들 정상회담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협상 성과. 북한 스스로 결렬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성과가 없었나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싱가포르 네. 회담에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 노딜에 합쳤는데 뉴욕 타임스 네. 등에서는 이번에 영변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진전됐다. 그러니까 그 알파가 우라늄 농축 생산 중단과 미국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섬유 네. 수출의 제한을 3년간 유예시킬 것이다 하는 진전된 아니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난 하노이보다는 진전된 어떤 방안들이 나오긴 나왔지만 합의를 못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2주 후에 열자, 북한에서는 연말에 보자, 새로운 카드 들고 나와라 이런 건데 사실 북한에서 SLBM 발사, 네. 미국의 ICBM 발사 이런 거 보면은 하루 사이로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북미 양국 간에 거기까지도 일종의 묵계 및 합의가 있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북한은 물론 미국을 비난하고 특히 또 우리 정부를 비난하지만은 곧 11월 중에는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11월 중 대화 재개 또 기억해 두겠습니다. 또 그건 제가 틀리더라도 예. 안 그런 틀릴 거를 겁니다. 확인해야 그 시청자들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예. 협상이 끝나고 2주 후라고 했으니까 미국도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고 있고 스웨덴도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그러니까 스웨덴으로서는 이제 중재안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사실상 미국에서도 수용했지만 네. 제 경험을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늘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면은 꼭 수정 제안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주 후는 어렵고 아마 11월 달에는 북한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대화로서 비핵화, 경제 제재 완화, 평화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속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3차 정상회담이 열려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그 목표가 살아있다고 전제하면 역산해 보면은 12월 실무협상 재개가 그 시점을 12월 초쯤으로 11월 중에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보는데
그건 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들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앵커라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11월이라면 초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그래요. 네. 좀 조심하시는군요. 아니요, 제 조심이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예. 예측 불가능하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회담을 하면은 당일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며칠 후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 지금 현재 북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 다시 만나자 음.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귀국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가서 한미일 뭔가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로서는 화이트리스트 제거에 대해서 일본 측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미일 간의 어떤 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스틸웰 국무성 차관보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 국무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에서 한미일이 만난 것은 지소미아 문제든 한일 갈등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주제였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스톡홀m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지만은 예.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북미 간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 소리 안 나오는 게 만나자는 것을 기약했기 때문에 네. 속내까지 완전히는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뭐 가뜩이나 이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당 소속인 상임위원장들의 이제 욕설 파문이 일어나서 예. 전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이시니까 예, 예. 그 부분만 좀 얘기해 보죠. 뭐 욕설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는 했어요. 근데 평소 그 여상규 위원장의 사회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분이 판사 출신이라 네. 지나치게 사법부를 옹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또 저도 법사위원 12년 했지만은 사법부를 많이 편듭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편향된 그러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면 절제를 못하고 확 뱉어버리는 그런 성격을 그 유명한 조정래 선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천년의 질문 이 책에도 그렇게 썼던데 사람이 일생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성격, 네. 두 번째는 음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성격이니까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도 금세 예. 사과하고 뭐 저하고도 한바탕 했지만은 또 만나면 반갑게 하고 그래요. 1년 전에 한바탕 하셨잖아요. 그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그걸 오겠습니다. 또 왜 봐요?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중앙대 의원님. 내가 왜 그래요? 왜 안 돼?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다.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아닙니다.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국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되지. 이런 당신이
마치 이런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3분 정해 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였죠? 뭐 제가 네. 한 살이라도 더 먹고 국회의원도 더 오래 했는데 선배로서 금방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저건 국민들이 볼 때 안 좋죠. 다행히 이 원장 마이크는 항상 켜 있고 네. 우리 마이크는 꺼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예. 그 왜곡은 없었죠.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여상규 위원장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같이 화를 내지만은 예. 금세 사과를 해요. 네. 그래서 다 사과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뭐 그때 상황을 지금 다시 짚어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입장들, 예. 그때 이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기각이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쪽에서는 사법부에 압력 넣지 마라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좌익 판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데 예. 그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는 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뭐 국회라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예. 대한신당인데 여당인지 야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제 정체성이 제 신념이 민주당하고 같기 때문에 그쪽에 서요. 아까 뭐 1년 전 영상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입장은 가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입장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이 또 정치권이 가장 훌륭한 점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 많은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중앙선관위의 최종 유권 해석은 존중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법부 의견은 존중하고 이게 만약에 3심제 영장도 그런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받아볼 수도 있는데 예. 존중하면서 이 검찰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가 저렇게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정치고 그게 국회 아니냐. 그렇지만은 근본을 흔드는 예. 그런 것은 서로 자제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좌익 판사 이렇게 이제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렇게 건 하는 어떻습니까? 것은 옳지 않죠. 신상털이 해가지고 뭐 전부 해버리면은 예. 어떻게 재판장이 판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저는 제 일성이 이 기자분들이 질문했을 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17일로 예정돼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올 것이고요. 물론 그 전에 15일 조국 장관 나오는 법무부 국정감사도 있습니다만 17일 대검 국정감사 전까지 수사가 일단락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정경심 교수, 네. 조국 장관의 부인의 수사가 일단락 돼야만이
그 진술 여부에 따라서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의 부인이 예.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기에서도 특혜 조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비난합니까? 아니 뭐 지금은요 첨예하게 양측에서 다 저 같은 사람은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저도 대북송금 특검 했을 때 제가 6번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러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은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침대가 있어요. 그 옆방에.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쉬어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의뢰이 그러한 분들이 건강이 나쁠 때는 쉬게 하는 거지. 그것이 왜 특혜냐? 그러면 만약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다가 그 피의자가 의료사고 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아프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가서 10몇 시간씩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걸 보면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차피 뭐 건강 문제 때문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조사, 그러니까 수사 그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조기에 매듭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네요. 어떻게 됐든 또 조국 장관의 동생분이 네.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로서는 굉장히 샥할 거예요. 그리고 보강 수사를 해야 또 정경심 네. 교수하고 맞춰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국정감사장에 나왔을 때 뭐 법사위원이시니까 어떤 점을 꼭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검찰 개혁에 네. 방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물어보겠지만은 수사상인 사항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또 제가 볼 때라도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 막혀버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예. 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하면은 막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법무부 대검 국정감사를 받을 때까지는 설사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은 그런 정무적 판단으로 해서라도 수사는 그때까지는 안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의원들 수사 내용 물어봤을 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제일 명확하겠군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수사는 그 전에 끝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자, 국회에서 오랜만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뭔가 좀 해보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치협상회의. 예. 거기 보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뭐 법안들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했다던데 이게 일단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요.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패스트트랙은 이제 그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신속 처리 이 규정에 보면은 소관 상임위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 90일로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네. 정개특위에서 완전히 의결해가지고 네. 넘어왔다고 하면은 그러한 법률 적용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개특위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지 못한 채 네. 토의 중에 종료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입법은 자동적으로 법사위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논의됐는데 예. 똑같은 자구 수정을 위해서 90일간 숙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민주당의 해석이고 네. 저도 법사위에서 논의했는데 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이게 패스트 트랙은요. 지금 10월 28일까지인가 숙려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통과된 그 시점을 의결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예. 10월 28일에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180일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완결해가지고 사개특위요. 법사위로 온 게 아니고 네. 정개특위나 사개특위가 완결되지 않고 종료가 돼버리니까 예. 자동적으로 법사위로 와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왜 숙려 기간이 필요하냐 이거죠. 또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초월에서 그 문희상 의장이 그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문희상 의장은 자기는 의장으로서 예. 사법개혁 법을 빠른 시일 내에 직권상정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기에 큰 문제가 있다. 제가 늘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 패스트트랙이 이제 문희상 의장만이 직권상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결을 하면은 한국당, 정의당, 우리 대한신당이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민주당이요. 네. 예. 아, 참 민주당. 네. 네. 그럼 통과되는 겁니다. 통과되는데 그랬을 때 한국당은 물론 저항하다가 나중에 나경원 대표가 사당 원내대표를 합의로 네. 이 사법개혁법을 조정하고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합의 처리도 하지 않고 조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패스트트랙 되면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의 원안대로 예. 가버리면은 검찰도 자기들이 의견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당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방금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하겠다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그 여당이 하고 또 국회의장이 상정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신당이 찬성하면은 네. 자, 우리가 지금 보통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한테 결정돼 있어요. 법사위에서도 제가 어디에 서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신당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저는 무시하지 않고요. 4월 말에 패스트트랙 의결이 됐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18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까지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민주당과 박 의원 생각이시고요. 그렇죠. 그 시점이 이제 아니, 10월 그러니까 말이고요. 네. 사개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법사위로 보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90일을 다시 해야 되는 90일을 거죠. 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의결이 안 된 거예요. 네. 안 되고 우리 고유 권한인 검찰 알겠습니다. 그 법안이 부분 왔기 이해가 때문에 됐습니다. 네. 그 숙려 기간이 필요 없다 이거죠. 네, 보통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180일 하고 법사위로 넘어와서 90일 하는 거는 자꾸 심사 때문인데 그렇죠. 법사위가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그 90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기 기산점이 때문에 4월 말이고요. 지금 선거구 네. 조정, 정개특위 문제는 오더라도 90일 숙려 기간을 지내야 된다. 네.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께서도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특위 법안이 아니고 사개 이게 좀 헷갈려서 더 확장을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본회의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민주당 해석대로면은 10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10월 29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60일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 본회의 상정이 되는 건데 네. 그 60일 안에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예.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상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야 합의 가능성 거의 없다고 거의 보고요. 없죠. 예.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10월 29일 이후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 예. 굉장히 의회주의자라 굉장히 타협하라고 수차 독촉을 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난 지난 월요일 초월해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하겠다 예. 했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의장과 통화를 해서 보니까 그 결과도 자기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곧 이제 예산 논의가 좀 긴박하게 진행될 텐데요. 그러면 그게 본격화되기 전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11월 중에 예. 한다는 거군요. 나는 11월 초에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정국을 끝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기록해 놓겠습니다. 11월 초 사법개혁 법안들 저를 처리. 그러면 의장을 시켜주세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가 그 일본 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일본에 가서 니카이 간사장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미 정부에서나 일본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오시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한일 갈등 와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가서 어떻게 됐든 네. 우리나라 총리가 일본 최고 지도자인 아베 총리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뭐 자타가 공인하듯 일본 통이기 때문에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풀어야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